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요새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가게에 손님은 좀 있습니까? 대학 졸업한 자녀분들 취직 은퇴했습니까? 재벌과 대기업이 투자할 곳이 없다고 금고에 쌓아둔 돈이 724조 원이라는데 여러분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 정영훈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했습니다. 재벌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집어삼키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 정영훈은 진주 갑 지역구의 경쟁자인 박대출 후보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낙하산 공천에 전문성 부족에 권력자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박 후보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박 후보님의 지난 4년도 똑같았습니다. 박 후보님, 지난 19대 선거 때 예비후보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평소 진주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시다가 최구식 의원이 탈당하니까 선거 2달 전에 부랴부랴 진주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예비후보 6명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한다면서 격렬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러고도 당선이 되니 국회의원은 권력자 눈치만 보게 되고 진박이니 뭐니 하면서 유승민 의원까지 찍어내게 된 것입니다. 박대출 후보님은 지난 4년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의 일 중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박대출 후보는 당의 일이 바빠서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못했다 하는데 이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또 박대출 후보는 진주 시민의 중요한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법 폐업이라고 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그 본회의에 불참을 한 것입니다. 박 후보님은 그때 어디서 뭘 했습니까? 박 후보님은 홍준표 지사가 우리 아이들 밥 가지고 장난칠 때도 진주시장이 남강에 가림막을 쳤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애타게 찾을 때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던 박대출 후보가 작년 10월 하순경에 이마트 앞에서 느닷없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아이들 밥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분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혼자 데모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 아이들과 진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권력자를 향한 해바라기성 시위입니까?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런 분께 진주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자리를 4년이나 더 맡겨야 되겠습니까? 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이 하지 않는 4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평거동 10호 광장에 희망고가도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10호 광장에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죽는다는 민원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권 활성화는 주차장과 접근성의 문제이지 고가도로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판문동에만 11,000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10호 광장의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진주 외곽순환도로의 기능 저하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진주 외곽순환도로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진주 시민들의 잃어버린 20분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률이 창원, 김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4년 내에 이것을 창원과 김해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독점 이윤을 줄이고 진주시 조례를 강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좋은 법, 따뜻한 법, 정의로운 법 만들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은 복지 낭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키우고 자식들을 키워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효도 예산입니다. 저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도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무상급식이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 밥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우리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대출 후보께도 제발 급식 문제 좀 해결해달라. 홍준표 지사의 독단 좀 막아달라. 이런 전화와 문자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인데 박대출 후보는 그때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영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아이들 밥을 가지고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넷째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인데 요즘 우리 농촌이 영 말이 아닙니다. 쌀값을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박대출 후보가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업을 포기해도 농민을 무시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1번만 찍는 사람들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저는 20대 국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번 선거토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아파트 개발에 이용하는데 반대합니다. 시내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좋은 땅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식 전 서부부지사께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명물 공간으로 만들자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주 훌륭한 안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문화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의 명품 도시들을 보면 우리 진주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문화공간, 문화역량이 훨씬 강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제 이번에 진주의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특정 세력이 진주의 국회의원 시장을 수십 년간 독점하는 독점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진주의 국회의원을 바꾸어 주시면 저 정영훈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시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큰 이익이 생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바꾸어 주시면 저 정영훈이 당선되면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가 정착되어 시민 여러분의 지갑이 더 두터워집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바꾸어 주시면 저 정영훈이 당선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당 시절 서부 경남 최고의 야당 도시였던 진주의 자존심이 되살아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바꾸어 주시면 저 정영훈이 당선되면 저는 새누리당 4선 의원 이상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순천의 이정현 의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이익은 이번에 국회의원을 바꾸어 주시면 진주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공천권을 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3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4월 13일에 투표하시기 어려우면 4월 8일 금요일, 4월 9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를 꼭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진주,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